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의 최신의 핵 잠수함이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킬러급 잠수함에 들켜서 퇴각했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인 아스투드급이 지난해 4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의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 공습 작전 당시에 단 한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도 발사하지 못한 것은 시리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의 킬러급 잠수함의 요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1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아스투드급 잠수함은 당시 시리아가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해군의 호위함 2척과 해상 초계기, 잠수함 등이 대잠 경계작전을 펴고 있던 해역에 진입해 있었고 러시아의 대잠 세력 때문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영국 현지 타임스 오브 런던은 영국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당시 시리아 인근 해역에 음향 흡수 타일을 부착한 러시아 해군 킬러급 잠수함 한두 척이 있었다고, 이 잠수함들이 능동소나의 액티브 핑을 위협적으로 방사해서 운 좋게 영국 잠수함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디젤 잠수함에 노출된 영국 잠수함은 어뢰 발사 수역에 진입하지 못하고 퇴각했습니다. 닉 차일드 IISS 연구원은 현대의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손 부분에서 원자력 잠수함에 비해 우위를 갖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킬러급 잠수함의 성능에 놀라움을 표시했으며,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 사건을 연안 지역에서 원자력 잠수함과 AIP 탑재 디젤 잠수함 간의 작전 능력 우위에 논란을 가져올 만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지난해 4월 미국과 영국이 시리아를 공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량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영국은 사실은 그때 발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밝혀진 겁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 영국 군은 끝까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오는 정황을 보면 당시에 영국군의 최신의 핵 잠수함이죠. 이 아스투드급 잠수함이 시리아를 공격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진입을 했는데 거기에 러시아제 킬러급 잠수함이 거기에 매복을 해 있었던 겁니다. 그 킬러급 잠수함에 이 아스투드급 잠수함이 들킨 겁니다. 들켜서 만약에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를 하면 어뢰를 맞을 수 있는, 역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스투드급이 퇴각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을 볼 때 러시아의 킬러급 잠수함이 지금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또 베트남도 이 6척을 샀어요. 자, 우리나라도 과거에 불곰 사업이라는 것을 할 때 지금 우리는 손원일급 잠수함, 즉 214급 잠수함을 독일제를 샀지요. 그런데 그 전에 불곰 사업을 할 때 이 킬러급 잠수함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들이 러시아에 가서 직접 현장 확인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주 조건이 승조원들에게 너무 열악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해군이 학을 떼고 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말 알려진 것처럼 그 정숙성 이런 것들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한 3,000톤 넘는 잠수함인데 이게 영국의 핵 잠수함을 탐지를 하고 공격을 할 수 있었던 상황임을 봤을 때, 만약에 아스투드급 잠수함이 토마호크 미사일 쐈다면 바로 어뢰의 반격을 받았을 수 있는, 전쟁이라면 어쩌면 토마호크 미사일 쏘기도 전에 아스투드 잠수함이 먼저 공격을 받아서 격침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을 보면 연안에서 디젤 잠수함이 매복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 적국의 핵 잠수함이 연안에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AIP 공기 불요 장치가 들어있어서 한 2주 또는 3주 정도 작전할 수 있는 이 AIP 디젤 잠수함이 연안을 방어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란도 이 킬러급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데일리 디펜스에서 우리 강감차남이 지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란이 킬러급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의 핵 잠수함을 쫓아냈던 이 킬러급 잠수함, 과연 우리 강감차남이 견딜 수 있을지, 막을 수 있을지, 탐지할 수 있을지를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오픈스카이 정찰기가 일본을 일으켜서 러시아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어제 일본에 전개됐던 미 공군 정찰기 OC-135B 오픈스카이가 오늘 오전 7시 38분에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를 이륙해서 오늘 오전 러시아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조약 가입 국간의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1992년 체결된
항공자유화 조약에 의거해서 정찰 대상국의 승인과 연락장교 탑승하에 운용되는 정찰기로 이번에 투입된 정찰기는 미 공군 제55 비행단 소속의 OC-135B 오픈스카이 기종입니다. OC-135B는 해상도 30cm 수준의 SAR 레이더는 물론 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싣고 정찰 대상국의 주요 시설을 손바닥 훑듯이 정찰하는데, 이번 미 공군 오픈스카이 정찰기 투입의 목적은 최근 동해 일대에서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던 러시아 태평양 함대와 이를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공군기지, 나아가 지난주 Tu-160 블랙잭 전략 폭격기 2대가 전진 배치되었던 극동지역 추코스키 아우토놈니 자치구 소재의 아다디르 비행장 등을 정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지금 오픈스카이 조약이라고 해서 여러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도 서로 상호간에 지정된 정찰기로, 또 러시아 같으면은 미군 장교가 탑승하고, 미군 정찰 같은 러시아 장교가 탑승을 해서 서로 지정된 구역을 딱 비행을 해서 정찰할 수 있는. 자, 이번에는 난 여기 가겠다, 이번에는 난 여기 가겠다 해서, 지난번에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러시아 정찰기들이 미국의 비밀 시설인 51구역을 정찰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정찰기가, 이 오픈스카이 정찰기가 지금 이 시베리아 지역과 이 극동 지역의 정찰 전략 기지들을 탐색하러 지금 이륙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견제 이런 것들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초고속 여객기 미그 41을 곧 공개합니다. 야,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여객기인 미그 31을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가 팍DP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한 차세대 여객기 미그 41 개발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곧 기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미그사의 일리아 타라센코 최고 경영자가 15일 밝혔습니다. 타라센코 CEO는 15일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그 41은 우주권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전투기는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 대량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큰 작전 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그사에 따르면 미그 41은 고도 9에서 17km 사이에서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러시아가 개발 중인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을 이용해서 극초음속 비행체와 일부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가공할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첨단 자율 비행 장치를 이용해서 마치 무인 전투기처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말까지 미그 41 개발 프로젝트를 마치고 2020년대 중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전 배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괴기스럽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에어 인테이크, 즉 공기 흡입구가 미그 21처럼 따로 이렇게 나와 있고, 테두리를 지금 공기 흡입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미그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그 상상도인데, 이게 사실은 상상도에 불과해요. 실제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이제 기사를 보면 지금 이제 거의 개발 완료됐고 2020년대 중반께부터 실전 배치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사진이 공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성능, 이 말대로 된다면 거의 이거는 최강의 전투기가 되겠죠. 현대에는 지금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런 것들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투 요격기가 탄생을 한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데, 과연 말처럼 이런 전투기가 나올지 참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어쨌든 상상도 하나는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제가 군사TV에서, 신인균의 군사TV에서 알기 쉬운 무기백과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따로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파키스탄에서 JF-17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스피해 연안의 중소국가 아제르바이잔이 파키스탄제 전투기 1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이드 칸 모하만드 아제르바이잔 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지난 14일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아제르바이잔에 10대의 항공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파키스탄은 즉각 이 항공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아제르바이잔은 5억 달러 규모의 24대의 JF-17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을 희망했으나 협상 결과 금액을 조정하는 대신 도입 규모를 10대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과 공동 개발한 JF-17 전투기는 최대 속도 마하 1.6, 무장 탑재량 3.6톤급의 경량 전투기로 우리나라의 FA-50과 유사한 체급이지만 대당 판매 가격이 최신 버전인 블락2 기준으로 2,5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어서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도입한 버전은 블락2 버전으로 이란이 도입을 확정했고 말레이시아와 북한 등이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JF-17 전투기 파키스탄, 중국이 공동 개발을 했는데 이게 뭐 워낙 중거리 공대공, 우리 한국 공군으로 치면 암람 미사일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가격이 2,500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굳이 미국제 무기를 사서 써야 하는 나라 또는 미국제 무기와 호환이 되는 무기를 사서 써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 FA-50이나 또는 미국의 아주 값비싼 F-16B 이런 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가격이다, 가격 대비 성능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드디어 이 JF-17이 아제르바이잔에 수출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FA-50하고 국제시장에서 계속 이제 충돌을 할 텐데 우리 FA-50이 이 JF-17을 이길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이 이즈모 항공모함 개조 공사를 내년에 착수합니다. 일본 방위성이 지난 26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이즈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의 항모 개조 공사 비용과 함재기인 F-35B 도입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일본은 총 42대의 F-35B 전투기를 도입하며 내년도 예산에 6대 계약금을 포함해서 즉시 발주하고 2024년 6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F-35B 전투기를 인수해서 항공자위대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 전투기를 탑재하는 이즈모 항공모함은 2020년 상반기 중 스키점프대 설치와 내열갑판 개조 공사를 실시하고 2021년께 호위대군으로 복귀할 예정인데 복귀와 동시에 주일 미군 해병대의 F-35B 전투기와 공동훈련을 통해서 항공모함 운용 절차 숙달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은 이즈모와 카가 두 척 모두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2020년대 중반께 2개의 항모 전단을 보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일본이 드디어 항모를 갔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이즈모라고 하는 호위함인데 원래 이걸 만들었을 때부터 항공모함 개조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쭉 해왔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항공모함을 이제 드디어 만들게 되고 이 F-35B 계약을 곧 한답니다. 42대를 도입하는데 그렇게 되면 2020년대 중반에 두 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게 되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일본이 한 4만 톤급 강습 상륙함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정황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대 4척의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쓰고 있는 휴가급 호위함도 항모로 얼마든지 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본의 이 앞으로의 이 해양력, 해군력 이런 것들이 우리와의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질 것 같아서 요즘 뭐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은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겹쳐서 참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디펜스 브리핑 5가지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